자, 우리 지금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 벡터의 내적하고 크기 부분에 대해서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내적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딩을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제대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뭔가 약간 이상하다 싶게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고, 혹은 증명을 확실히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그 벡터의 내적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하자면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서의 한 걸음이라고 했었죠. step in space 혹은 화살표.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x방향으로 한 걸음, y방향으로 몇 걸, y방향으로 이만큼, z방향으로 이만큼, 그 걸은 걸음을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실제로 저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그 벡터의 길이 혹은 벡터의 크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벡터의 크기 혹은 길이를 이렇게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ax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의 루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시작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전통적인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의 내적에 대한 정의는 어떠냐면은 두 벡터가 있어서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의 벡터, 두 개의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취하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갑자기 왜 이걸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정의했을까?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면 괜찮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괜찮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보자 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논리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가령 이렇게 A 벡터, B 벡터가 있고 여기 세타가 있으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사용시킨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A 벡터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의 두 벡터를 내적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됩니다. 그죠? 생각해보면은 선분 두 개를 더하고 빼는 거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선분 두 개를 더하는 거 그냥 선분 두 개를 이렇게 꼬리 있게 이어놓으면 되죠. 그럼 그거 두 개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분 두 개가 왔을 때 이 선분 두 개, 이건 선분이죠. 그죠? 벡터는 공간상으로 표현하면은 길이가 유한한 선분이죠. 이 선분 두 개를 곱해? 곱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선분 두 개를 곱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를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사용시켜서 그만큼의 길이 곱하기 원래 그 벡터의 길이 이렇게 곱하기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면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A 벡터, 자기 벡터를 스스로 내적하게 되면은 A 벡터, 여기 A 벡터 각은 0일 테니까 1이겠죠? 왜냐면 자기 벡터랑 자기 자신이 겹치게 되면은 세타는 0이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벡터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나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과 크기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의 내적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플로우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얘를 벡터의 내적을 약간 다르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손이 좀 삐뚤어요. 자, 벡터의 내적을 조금 다르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한번 잘 봅시다. 위에 거를 한번 잘 봐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이죠. 그죠? 예, 왜냐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한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게 시작인 거예요.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요게 시작인 거고, 예, 얘를 한번 잘 째려보는 거예요. 얘를 잘 째려보면 ax 원소를 제곱했고, 예, 그 다음에 원소를 제곱했고, 그 다음 원소를 제곱해서 두 개를 더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곱의 냄새가 나죠. 그죠? 예. 원소를 제곱했고, 원소 제곱해서 원소 제곱해서 더했어. 이 원소에 뭔가 제곱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벡터를 자기가 이렇게 두 번 곱한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이라고, 예, 어떤 주어진 벡터를 주어진 벡터를 자기 자신을 제곱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시작이 다릅니다. 예, 시작이 다른 이야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얘를 잘 째려보고 나서 가만 보니까 원소를 제곱하고 더했네? 이거 뭔가 벡터를 자기 자신 제곱한다는 느낌이 나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벡터라는 A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예, 자기 자신을 곱하는 제곱 연산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미에 주어진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AY, BY 더하기 AG, BG라고. 예.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정의해 볼까? 하는 거죠. 예.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예. 얘는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 두 개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이거 지금 방금 우리가 B방향으로 통일했지만 A방향으로 통일할 수도 있어요. 예. 얘를 A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시켜서, 예. 그 사용시킨 길이 곱하기 원래 A 벡터의 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똑같죠. 왜냐하면 두 개가 바뀌어도 요 곱하기 연산은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으니까. 예.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예, 얘는 자연스럽게, 예, 자기 벡터를 내적시킨, 벡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적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건 잠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요건 잠깐 잊어버리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보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원소를 제곱하는 느낌이 나는 걸, 예,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거를 제곱하는 거 곱하기 자기 자신을 곱하면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x 곱하기 x 하면 이거 x 제곱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어떤 벡터를 곱하기 연산을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 그러면 다른 벡터가 오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겠네? 라고 해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벡터의 내적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벡터를 곱하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한 것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정의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서로 사실 같을 이유가 지금 보면 전혀 없죠.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벡터 내적을 처음엔 얘는 이렇게 정의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서 어떤 한 방향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길이를 서로 곱한다는 느낌이고, 예, 얘는 얘로부터 나온 관찰이에요. 두 개가 서로 사실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호를 다르게 썼어야 돼요. 예, 여기는 뭐라고 쓰고 여기는 뭐라고 쓰고, 예, 기호를 다르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예,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다가 이렇게 살짝 넘어갔었죠.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두 개가 왜 같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예,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세타예요. 자, 그러면 요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채팅창에다 써보시죠.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덧셈, 뺄셈 했었죠? 지난주에. 자, 요거 A-B A-B 좋아요. 훌륭한데? 네, A-B가 되죠? 네. 생각해보면 뭐 이게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 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썸씽이 있는데 거기다 B에다가, 예, 그 썸씽을 더하면 A가 나와야 되죠? 예, 그 썸씽이 있는데 B를 더하면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나와. 근데 거기다 B를 더했어야 A가 나와. 그러니까 빼기 B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죠. 삼각형의 J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J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얘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는, 네,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예, 이런 게 있었죠. J 코사인 삼각형 가지고 J 코사인 법칙 가지고 이렇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얘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공간이 조금 좁은데 삼각형을 지울게요. 이제 이 식만 보면 되니까 삼각형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 벡터는 지금 좌변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빼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했었고, 크기 어떤 주어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이렇게 됐었죠. 네, 여기서 보면 되겠죠. 더하기 ay-by의 제곱 더하기, 아이고, 요건 여러분들 노트에 있으니까 칠판이 작은 게 이게 좀 안 좋네요. ag-bg의 제곱은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ag 제곱 더하기, 이게 a 벡터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네, b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bg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죠. 그죠? 마이너스 2, 일단 얘를 이렇게 씁시다. 얘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쓰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좌변을 전개한다고 칩시다. 좌변을 전개하면 ax 제곱 나오겠죠? 이거랑 날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ay 제곱하고 여기 날라가겠죠? 서로 지워지죠? 소거되죠? 그 다음에 ag 제곱, h 제곱 지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bx제곱, bx제곱, by제곱, by제곱, bg제곱, bg제곱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뭐냐면은 요 두 항을 곱해서 전개하는 게 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x bx 마이너스 2ay by 마이너스 2ag bg는, 예, 우변에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2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묶어서 약분시키고, 예, 요쪽에 마이너스랑 약분시키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얘랑 같구나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에요. 예. 벡터의 내적을 하나는 이렇게 정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한 방향으로 길이를 통일해서 두 벡터 중에 한 방향으로 길이를 통일해서 길이를 서로 곱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를 잘 째려보고 벡터의 내적을 하면 이렇게 정의해볼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벡터의 곱셈의 연산을, 벡터 곱의 연산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서가 서로 다른 곱의 연산인데 그게 아까 삼각형을 그려놓고 해보면은 요 계산과 요 계산은 항상 같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얘가 조금 더 실제로는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더 예쁘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쉬워요. 벡터의 내적을 왜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까?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얘는 그에 반해서 뭔가 되게 창의력 돋는 계산이죠. 와 이걸 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뭔가 좀 그럴싸하긴 하지만 약간 창의력 돋는 왜 저 계산을 왜 했지? 라고 하는 계산이 여전히 드는 계산법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곱하기 연산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얘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확장하기가 쉬워집니다. n차원으로 확장하기가 쉬워져요. 얘의 장점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무언가 설명하기가 물리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말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에 반해 얘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n차원으로의 확대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게 3차원이든 뭐 5차원이든 10차원이든 간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죠? 그에 반해 얘는 그러면은 반대로 얘는 그러면 그림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조금 애매해요. 이런 식의 점을 어떻게 그림으로 잘 나타내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좀 애매합니다. 그에 반해 얘는 n차원으로의 확대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4차원에서는 일단 얘네가 선분이 잘 모르겠죠. 4차원의 선분이 있다 치고 그럼 걔네가 각을 이루다? 잘 모르겠죠. 철저히 3차원의 개념이죠. 우리가 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n차원의 확대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각각의 출발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얘의 출발은 우리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지만 무언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이 정도 이해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런 식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내적을 정의했습니다.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질문 있나요? 잘 이해가 되나요? 질문.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말미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를 B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왜냐하면 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아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은 A 벡터 중에서 B 벡터의 평행한 방향 다시 한번 A 벡터 중에서 B 벡터의 평행한 방향의 길이 곱하기 B 벡터의 길이였었죠? 그죠? 그게 요 왼쪽에 우리 썼던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그림으로 정의하는 것의 출발점이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걔를 비벡터의 방향으로 나누어 주니까, 비벡터의 크기를 나누어 주니까, 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A 벡터의 비벡터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얘를 네. 얘를 하나로 묶어서 얘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네. 모자를 씌워서 네.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길이가 1인 벡터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1인 벡터가 됩니다. 그죠? 길이가 1인 벡터예요. 왜냐하면 어떤 벡터든지 간에 그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줬으니까 길이가 2면 2로 나눠주고 길이가 5면 5로 나눠주고 길이가 10면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네, 당연히 나눠주고 나면 길이가 1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방향에다 위에다 이렇게 해서 씌워서 저는 수업 시간에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특별하게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어느 방향이든 다 있는 거예요. 임의의 방향으로 주는 단위 벡터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그중에서 특이한 거겠죠. x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i라고 쓰고 위에다가 햇을 씌울 거예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j라고 표기할 겁니다. g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k라고 표기할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벡터의 내적의 왼쪽 정의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지우지 말걸. 여러분 다시 안 쓰셔도 돼요. A 벡터 다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그림으로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얘는 길이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자기 스스로 내적하면은 1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한 거에 생각해보면은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1이야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이게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랬는데 길이가 1인 벡터를 그러면은 내적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게 나오니까 J도 마찬가지입니다. JJ 내적해도 그렇게 되고 I 내적 J는 0이 되겠죠. 그럼 K도 마찬가지입니다. I 내적 K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수직하니까. 서로 수직하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 되니까 얘는 길이가 1이고 근데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둘 다 모두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으로부터 어떤 A 벡터가 여기다가 i를 내적시키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는 A 벡터의 x방향으로의 크기가 나와야 되겠죠? 좀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벡터의 내적이 뭐였었냐면은 어떤 그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뒤에 나오는 벡터의 방향으로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뒤에 나오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단위 벡터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써도 돼요? 우리 지난시간에 살짝 썼을 겁니다. A 내적 B 햇 이러면은 A 벡터의 B 방향으로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A 벡터의 B 방향으로의 크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B 대신에 I를 쓰면은 그럼 A 벡터의 X 방향으로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A 벡터 X 방향으로의 크기 AX죠. 그죠? 마찬가지로 A 벡터와 J를 내적시키면 AY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A 벡터를 K랑 내적시키면 AG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당연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철저히 일단 그 뒤에 두 번째 정의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AX, BX, AY, BY, AG, BG에 대한 정의는 하나도 쓰지 않고 철저히 지금 벡터의 내적이 여기서부터 정의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얘를 잘 봐주셔야 돼요. 네, 논리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얘가 얘로부터 뭐 이걸 얻어내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벡터의 그 방향으로의 길이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거구나. 알아내는 거고 그러면은 걔를 각각 특별하게 우리가 x, y 방향은 되게 많죠? 원점에서 방향을 우리가 무한히 생각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 요 세 방향을 우리가 특별하게 뽑아내서 그 방향으로 단위 벡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주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걔랑 얘랑 내잡히면 그럼 A 벡터의 x 방향으로의 크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안에 AX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Z 방향, Y 방향으로의 크기, Z 방향으로의 크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A 벡터가 원래는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A 벡터를 우리가 만약에 AXI 플러스 AY J 플러스 AG K라고 우리가 쓰면 만약에 if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면 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A 벡터 그러면 A 벡터 I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I를 내적시키면 되는 건데 내적시키면 되는데 I랑 I랑 내적시키면 AX 나오고 IJ 내적시키면 0, IK 내적시키면 0이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AX 나오겠죠. 그죠? AX 마찬가지로 A 벡터랑 J 벡터랑 내적시키면 AY가 나올 거고 A 벡터랑 K 벡터랑 내적시키면 AG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벡터를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개의 성분을 나열하는 걸로 썼었는데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벡터는 우리가 성분을 나열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3차원 예를 들고 있으니까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그 크기를 숫자 3개를 이렇게 모아넣어서 쓴 거라고 그랬었죠. 그 숫자를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성분을 나열한 게 아니죠. 그죠? 얘는 지금 성분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얘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벡터죠. I라는 벡터죠. J라는 벡터죠. K라는 벡터죠. 거기다가 우리가 스칼라벨을 한 거죠. 얘도 스칼라벨을 한 거고 얘도 스칼라벨을 해서 세 개를 각각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그 벡터 그 자체로 표현한 거죠. 더 이상 성분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냥 별거, 저렇게 당연한 말을 저렇게 한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지만,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벡터의 썸으로 표현하는 게 꽤나 괜찮은 표기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벡터를 이렇게 벡터의 내적과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이야기를 흐름을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이 벡터의 주어진 벡터를 성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의 그러니까 벡터 그 자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한 분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가 돼서 네라고 대답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까 벡터의 내적에서 그 성분끼리 곱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논리적으로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전혀 다르게 또 전개해 봅시다. 전혀 다르게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어떻게 전개하냐면은 우리가 벡터 성분을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이제 전혀 완전히 다른 성분의 이야기로 해봅시다.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단위 벡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였었죠. 길이가 1인 벡터인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요 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오면 1, 0, 0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네, 얘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i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예. 그 다음에 y방향 단위 벡터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고 y방향으로 한 칸 가고 g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고 얘를 우리가 j라고 쓰기라고 합시다. 예. g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x방향 움직임 없고 y방향 움직임 없고 g방향으로 움직임 한 칸 얘를 우리가 k라고 씁시다. 되시나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 벡터와 i를 내적하면 우리는 지금 벡터의 내적을 이제 성분으로 가지고 할 거예요. 성분으로 하면은 그게 뭐 그 방향으로의 길이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쓰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ax, ay, ag 내적 1, 0, 0 하니까 벡터의 내적을 아까 성분으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길이를 곱해서 더한다 라는 이야기였었죠. 그러면은 얘가 ax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a 벡터와 j 벡터를 내적시키면 ay가 되고 a 벡터와 k 벡터를 내적시키면 당연하게 ag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벡터를 처음에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리고 내적을 우리가 각 성분의 곱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즉 x방향의 단위 벡터와 내적을 시키면 x방향으로의 크기가 나옵니다. y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와 내적을 시키면 y방향의 크기가 나옵니다. g방향의 단위 벡터와 내적을 시키면 g방향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a 벡터를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되겠구나. 똑같이 이렇게 해도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i 벡터와 i를 내적시키면 1이 되고 i 벡터와 j 벡터는 이거는 i 벡터와 k 벡터가 이렇게 내적시키는 것 같고 0이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 1 빵빵 내적시키면 1, 0, 0 에서 더하면 1이 되고 요거 곱하면 전부 더해서 0이 되고 요거 곱해도 전부 다 0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내적하면 전부 다 0이 된다는 걸 이렇게 성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고등학교 때 그냥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벡터의 내적을 저렇게 정의하는데 그리고 시험 공부하다 보면 바쁘죠. 뭐를 이해하고 자식 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벡터의 내적을 저렇게 정의하는데 뭐 그러다가 뭐 막 어느 순간 스리슬쩍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의 곱으로 정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다가 뭐 두 개를 그래서 계산할 때 필요할 때 막 이렇게 써먹었었죠.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시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계산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단계를 밟아서.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면 단위 벡터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방향 성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벡터를 어떤 주어진 벡터를 뭐 단위 벡터에 이렇게 스칼랍을 한다면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다른 쪽은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성분의 곱으로 표현하면은 단위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단위 벡터의 내적 결과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위 벡터랑 내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이 벡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실 되게 다른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방향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의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뭔가 성질을 얻어내는 거죠. 성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할 때 성질을 그냥 지금 앞에 얘기 다 빼놓고 그냥 다 외울 수 있어요. 내적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국영수는 갔대. 뭐 그림 그려서 하는데 그리고 한대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 이런 게 성립한대. 뭐 내적시키면 뭐 단위 벡터 내적시키면 뭐 그 방향 성분 나온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대학에 와서 굳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합니다. 제가 복소수 때도 그런 게 좀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복소수 때도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소수에 처음에 다항함수를 우리가 정리했었죠. 다항함수를 정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합차 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지수함수를 정리했었죠. exponential g라는 지수함수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수함수를 바탕으로 로그를 정하고 로그 정하기 전에 삼각함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정하고 그 다음에 파워를 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물리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은 별로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예요. 벡터의 예적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의 단계를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어떤 결과만을 이렇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 논리적인 단계 그런 거를 우리가 밟아 나가는 연습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벡터의 내적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쉽게 보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성분끼리 계산하는 것도 성분끼리 계산해서도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어떤 대상인데 그 A 벡터하고 다른 곳에다가 연산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은 원래 있던 거를 합이나 곱으로 연결하는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참고로 헷갈리죠?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그럼 이거는 분배 법칙인가?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산을 이미 해버렸죠. 여기서 두 개끼리.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배 법칙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행렬의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연산이 그 합이나 곱으로 표현된 것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내적 B 플러스 A 내적 C가 성립합니다. 얘는 그림을 가지고 증명하기에는 아까 그 코사인 세타 있었죠? 그걸 갖고 증명하기는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하려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일단 두 벡터의 합을 그림을 그리면은 각이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B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이렇게 있어. 두 벡터 합하면은 꼴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벌써 그러면은 각이 무언가 이게 부도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짠 하고 나오지 않아요. 좀 복잡해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성분으로 계산하면은 훨씬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까요? AX, AY, AG에다가 내적
bx 플러스 cx 그리고 by 플러스 cy bg 플러스 c 하면은 ax에 bx 플러스 cx가 되고 y 성분 똑같을 거고 g 성분 똑같을 거고 예, 반복하지 맙시다. 얘는 ax bx 플러스 ax cx 플러스 y 성분 g 성분 이렇게 적게 되겠죠. 예. 얘는 그래서 y 성분 g 성분 요거끼리 묶으면은 얘는 a 대적 b가 될 것이고 예. 얘는 예, a 대적 c가 되겠죠. 두 개의 같음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에는 그런 저희가 성립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벡터의 내적과 관련돼서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하면은 약간 물리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벡터의 내적을 왜 아까 A 벡터, B 벡터, 세타로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리에서 우리가 일이라는 게 있어요. work. 원이 아닙니다. work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물리에서 뭐 여러분들 물리랑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는데 대기과학과에 오시면 좀 물리랑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기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물리적인 지식, 화학적,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생물을 하기도 하지만 생물의 중요도는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좀 낮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써먹는 게 물리예요. 물리 법칙인데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뭐 운동량 보존, 뭐 에너지 보존, 뭐 다 이런 겁니다. 뭐 F는 MA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봤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대기 운동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대기과학과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물리 법칙들을 이런 대기라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이 대기라는 아주 한정된 특별한 이 공간에다가 적용시켜서 무언가 되게 특별한 어떤 성질들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일 날씨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하는 게 대기과학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물리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은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이동했는가 혹은 얼마만큼 그 물체에다가 얼마만큼 힘을 주어서 얼마만큼 움직였는가에 대한 그 두 개의 곱을 우리가 일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보면 물리에서 힘도 벡터예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준 거니까 거리도 벡터예요, 사실. 그래서 벡터와 벡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과 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일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힘이 두 배가 되면 일도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일한 것도 두 배가 되고 내가 같은 힘을 줬는데 거리가 두 배만큼 나가면 일 두 배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게 힘도 벡터고 거리도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리체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힘과 거리를 곱하는데 단 요 힘 중에서 그냥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동 방향으로의 이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 이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만을 우리가 따내서 그거랑 거리랑 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벡터의 내적하고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동 방향을 칩시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힘을 이렇게 주었다 칩시다. 힘을 이렇게 주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벡터 임의의 어떤 힘 벡터가 주어지면은 요 어떤 거리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얘를 물체를 이렇게 위로 들었다고 해서 일로 가리란 당연히 일로 가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죠? 물체를 내가 이렇게 위로 드는 거는 일로 가는 거랑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물체가 이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는 내가 이 방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방향으로 물체가 가는 이유는 내가 이 방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물체가 실제로 이렇게 이동한 원인은 요 수직한 방향은 상관이 없고 요 평행한 성분하고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인데, 힘 중에서 이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만을 따내서 거리랑 곱합니다. 네, 그게 물리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나이스하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따라서 벡터 두 개를 이렇게 내적시키면은 네, 일의 정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노트에 놓은 걸 거의 다 한 것 같고, 예, 맞아. 마지막으로, 예, 내적 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기 1은 그렇고, 예, 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뭐 크기랑 상관이 있는 거고, 내적이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들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된 거 예전에 봤었죠. 그죠? 얘가 실제로 어떻게 그래서 표현, 근데 생각해보면 V가 속도죠. V가 속도니까 벡터죠, 얘도. 그러니까, 예,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예, 자기 길이의 제곱이니까, 예, 원래 속도 이거 스칼라로 바꿔서 이거 제곱한 거니까, 실제로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 예, 뭐 이렇게, 뭐 이거나 그거나 같은 겁니다. 2분의 1 m, v, 예.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얘를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AB 코사인 세타를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성분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 두 개가 어떻게 같냐? 뭐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에서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고 걔를 가지고 그래서 뭐 단위 벡터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 혹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까요? 우리 평소에 되게 많이 이렇게 끝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거기 올려놨던 노트에서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 여러분 혹시 노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벡터의 내적 관련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 2, 3, 4가 동그라미 붙어 있고 그게 순서대로 안 붙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분이 있을 텐데 벡터의 크기와 내적 뭐 바로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2번으로 되어 있고 뭐 동그라미 주문 안방이죠. 왜 그러냐면 그 순서대로 설명해야지라고 제가 맨 처음에 구상했었던 겁니다. 네, 그거하고도 약간 순서가 조금 달라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엄밀하게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